같은 경우집이니까 실장을 만나보는 날. 예, 제34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 대책회의 시작 전에 어젯밤 평생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싸우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묵념. 제30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회는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이라는 추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콧 공조는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여당이 시작하였고, 이제는 한국당도 새참 버리기 수준의 단식을 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작년 말 예산안 야합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주더니 일하는 국회를 외면하는 태업에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당은 각자의 당리 당략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야합이든 보이콧 공조든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생 경제는 방치하며 선거 개혁과 국회 개혁을 뒤로 하는 최악의 직무유기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으면서 이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부분에서 각자가 비리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재판 청탁 의혹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은 서로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이심전심이 통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러한 양당의 보이콧 공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긴 차례상을 보여주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당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과 경제, 개혁을 위해서 미뤄져 있는 법안들을 살펴보고 국회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양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및 겸 신남방 특별위원장이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세안 국가로 진출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매우 적절하지 못한 언급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에 나가라 라고 한 발언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사회 각 층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을 부각하면서 전임 정권의 무능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헬조선입니다. 이러한 것이 과거 정권과 다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능 때문에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시장 경제를 잘 살려서 민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대통령 경제부장관이 한 얘기가 바로 헬조선을 말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청와대 일방의 만기칠남과 일방통행으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모 일간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52.4%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 갈등이 더 늘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조사 당시의 결과였던 22.9%에 비해서 2배나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각 개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에 의해서 시작된 발언이라도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심한 상처를 남겨준 김현철 경제부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옥상옥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대부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의 조직을 줄이고 역할을 줄여서 장관과 내각에 의한 국정 운영이 되도록 결단하실 것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던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먼저 고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모델로 위안부 피해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분이십니다. 1992년 최초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위안부 사실을 증언하고 93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에 참석,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여성 국제법정에서 원고로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인권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어제 오전에도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김복동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2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베 정권이 소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격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46분의 생존자가 계셨지만 3년 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존한 할머니의 평균 연세는 91세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가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속도는 너무나 더딥니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지만 아베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일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애초부터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와 실질적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선언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기부 감사과실 직원들이 근태 확인을 이유로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실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해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내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입니다. 법률상 공직 유관 기관이긴 하지만 현장 근태 관리를 이유로 민간단체에
과총의 불시 점검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과학기술계 옥죄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비관장의 임기 만료 전 줄줄이 사표 사퇴, 그리고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감사 사퇴에 이은 연구 현장에 대한 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태 관리가 잘못된 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를 처벌하고 책임져야 하고 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찔러보기식, 취조식 연구자 감사는 과학기술계의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 대전을 방문해서 과학기술 혁신은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에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구호뿐인 연구자 중심 정책이 아닌 과학기술계와 연구자를 존중하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연구자의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제도 개편이 제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 자체는 아마추어 자체입니다. 환자가 아프면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술할 때 주변에 말짱한 부위까지 잘라내면 몸이 더 오히려 판단이 됐습니다. 최근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또 그렇습니다. 정부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스포츠계를 너무나 여기저기 들쑤시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문제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부의 일단 죄다 쑤시고 보는 대응입니다. 이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 종목, 코치, 선수들까지 도매금으로 엮어 좋은 글씨에 낙인이 찍히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이가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진천 서울촌을 방문해 선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아마추어식 처방 때문에 선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합숙소 폐지 결론이 그 예입니다.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합숙소라고 합니다. 간담회 참석한 선수 모두가 합숙소를 지켜달라고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계에서 하소연을 듣다 보니 정부는 스포츠계 환경을 개선하는 의지가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부를 정확하게 짚어내 단시간 내에 수술해서 환자를 살리는 것은 명입니다. 그럼 정부와 문체부는 병명도 모르는 채 일단 배부터 가르고 보는 것 같아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체육회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를 시작으로 환부만 정확히 도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발 현실적으로 대책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스포츠인들의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경산의 불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년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빼고 경산의대와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20년간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민노총과 밀월 관계이고 친민노총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민노총에 대한
구회가 어젯밤 결국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부됐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민노총을 빼고 즉각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노총은 여당에서도 비판한 것처럼 강자이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민노총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무소불위의 정치 집단이라는 것이 어제 대의원대회 결과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로제 등 갈등과 폭력이 아닌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대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민노총이 거부한 것은 단순한 경산호의 참석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노총이 경산호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은 결국은 민노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노총을 빼고 청년 등 국민들을 위해서 노사정 대화를 즉각 시작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에서 북한보다도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지금 당장 대표단을 구성해서 미국 의회와 일본 의회에 파견을 해야 됩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빌미로 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일 초계기 문제로 한국의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베는 북한만 언급했지 연설에서 한국을 쏙 뺐습니다.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우방이 아닌 관계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는 놀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한테도 수차 이야기했는데 국방위를 포함해서 외교 통일이가 중심이 돼서 미국과 일본에 즉각 국회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미국, 일본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정말 시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때문에 지금 국회가 보이콧 문제로 정말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초당적인 외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원내대표들도 모여서 미국, 일본과의 지금 대일 외교가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부대 최일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 사업이 오늘 발표됩니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30여 개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65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 지 19일 만에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오늘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이해관계로 인해 무조건 찬성하게 될 것이고 아마 대한민국 재정 역사에서 포크배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포크배럴은 정부 예산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농장주가 돼지 밥통에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의 예타 면제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던 현재의 여당 의원들은 유급 의원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국가 재정 원칙을 손바닥 비엎듯 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 수단이 예타 면제를 통한 단기 건설 경기 부양이라면 자신의 공약을 폐기하는 수준을 넘어 재정 원칙을 파괴하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통해 현재 정권의 성과에 집착하는 정권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17년 9월에 사업비를 축소하여
예타를 회피하는 사업을 국회에서 다시 예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예타를 검증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은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모든 야당이 힘을 합쳐 2월에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책무인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설사 우리 당 의원의 지역구가 예타 면제 사업의 구역에 속하더라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검증할 것입니다. 2022년까지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이 이번에는 2038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도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은 신재생 비중이 30% 수준으로 크게 늘었지만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탄 발전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결정은 산업계와 정치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 28명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의 석탄위원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독일은 2011년에도 종교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조합, 정당 등이 참여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2022년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출 것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석탄 발전소가 사라질 경우에 경제적 타격을 받을 지역에 약 51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과 소비자는 매년 약 2조 5,400억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줄이고 환경 급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 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대로 장차 원전과 석탄 발전을 모두 줄이려면 전기요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합의 절차 없이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것처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펴야 합니다. 더구나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우리나라도 탈원전보다 탈석탄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빼먹었는데요. 여가부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직권 조사하고 형사고발권까지 갖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민주당과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발의합니다. 이 여가부의 성차별 직권 조사는 탈법 소지가 크고 정부 부처 간 기능 중복입니다. 이 직권조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당사자의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가부가 무슨 청와대 감찰반입니까? 감찰반도 아닌 여가부가 첩보를 수집해서 자의적으로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어도 조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권한을 여가부가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 특권과 예산을 늘리기 위한 꼼수
뿐입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성희롱 문제인데요. 성희롱 문제는 민사 문제입니다.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가부는 형사 문제인 성폭력 범죄와 민사 문제인 성희롱을 뭉뚱그려가지고 자신들한테 조사 권한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여가부의 월권입니다. 또 여가부의 조사 대상에는 정부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어린이집부터 대학원, 사설학원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 민간 기업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감찰관도 못하고 심지어 국정원도 못하는 걸 여가부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찰도 첩보만으로 조사 못하는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여가부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가부는 여러 편향적인 정책들로 사회적인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고집한다면 여가부 해체의 목소리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